네, 안녕하십니까. 스톡파이터입니다. 자, 오늘 주식 한판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제가 안 올려드렸죠. 축구가 져서 애도의 날로 제가 선포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는 올리지 않았고요. 안타깝지만 참 열심히 싸웠는데 한국 아쉽습니다. 포르투갈 전에는 꼭 승리해서 16강에 진출하는 결과를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어제 미국 장만 보더라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. 지금 애플 이슈가 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지금 중국의 애플 최대 생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장저우 쪽에서 계속 생산이 지연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.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안 좋으니까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 자, 그래서 국내장도 그 여파가 오전에는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이제 장 후반부터 극적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. 바로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지금 막 부딪히고 있어요. 지금 뭐 월드컵 시즌인데 다른 관중은 지금 막 카타르 가서 막 마스크도 벗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, 그런 모습들을 이제 중국인들이 보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그런 반응을 고려해서 정책의 일부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, 즉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서 시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반전하기 시작했고요. 홍콩 중국 증시가 무려 뭐 6%대, 5%대 이상씩 반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1.34% 정도 상승 마감으로 잘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이고요.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다시 좀 반전되기 시작했다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승 섹터를 좀 살펴봐야겠죠. 자,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상한가 나왔습니다. 바로 삼천당 제약이죠. 제가 일전에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출이 이제서야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대창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, 대한항공 합병 승인 기대감에 올랐죠. 이렇게 상한가 3종목 나왔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섹터가 제법 나왔는데요.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좀 화장품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반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화장품부터 바로 반응했어요.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연우가 한 24%대 상승 마감했고요.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, 대표적으로 뭐 국내 화장품 대표 기업으로 꼽히죠.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20%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있죠. 그 기업 역시도 또 10%대 후반 상승 마감했고, 코스맥스도 10%대 후반으로 상승 마감했고요. 그다음에 뭐 LG 생활 건강이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이죠. 그다음에 뭐 이찬불, 뭐 토니모리 이런 중소형주도 좀 상승을 했다, 상승을 보여줬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섹터는요. 지금 보시면 관광 쪽도 좀 반응이 나왔죠. 관광 쪽도 보시면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한 10%대 상승 흐름 나왔고,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도 이제 중국 소비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. 상승했고요. 자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섹터는. 그다음 다른 섹터를 한번 가보죠. 오랜만에 금융주 한번 보겠습니다. 제주은행이 이제 20%대 상승 마감했고요. 은행주죠. 이게 또 연준이 계속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계속 매파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 지금 배당 정책이 좀 바뀌죠. 네. 원래는 이제
주주 명부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얼마 줄지 모릅니다. 근데 이제는 사전에 배당금을 공시하고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는 그런 또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주은행은 또 뭐 네이버 인수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 좀 호재가 붙으면서 20%대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 봐야 될 게 좀 뜬금없는데요. 셀루메드라는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추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요. 대세 섹터이긴 하죠. 2차 전지 폐배터리가. 어쨌든 셀루메드가 이 사업을 신규 추가하면서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.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은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좋게 작용했습니다. 자,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항공우주 섹터를 봐야 됩니다.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는 섹터고요. 윤 대통령께서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과 우주항공산업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그 기대감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대표 주자인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이 대표 주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거기에 이제 중소형주들,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, 그다음에 세트레가이, AP위성 이런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죠.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. 이런 기업들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자, 이렇게 섹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거래했던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어제부터 거래했던 종목은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자, 요즘에 컨텐츠 엔터 둘 다 나쁘지 않죠. 이 기업은 이 양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뭐 양 섹터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서서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정배열로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 매매하기 좋았고요. 그리고 오늘 매수했던 종목은 실컷 제가 상승 섹터를 다 얘기 드렸지만 좀 서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서현은 사실 정치 테마주인데요. 사실 이제 상한가가 한 며칠 전에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상한가 체크 시간에 정리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. 그런데 흐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서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쪽인데 아주 저평가됐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 테마 윤 대통령의 정치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요. 정치 테마주도 워낙 이제 다시 저점에 있고, 그리고 이제 시장 둔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대체 전략으로 정치 테마주가 꼽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그 시점이 된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어떤 이벤트 1년 전이나 6개월 전 이렇게 움직이죠. 정치 테마가 바닥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좀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오늘 서현을 한번 대표 주자로 꼽아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하루를 정리했고요. 내일도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